네, 저희가 오늘 16기 함께 읽은 책 그릿 부제를 항상 읽어야 돼요.ตื้리지 않고 무엇이든 해내는 마음 근력, 마음 근력. 제가 요즘 근력 운동을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근력 운동을 하면 살이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깁니다. 제가 해보고 알게 됐어요. 네. 근데 근력 운동은 매일매일 하면 늘어요. 네, 해보니까 그래요. 늘고요. 살이 쪄도 그 속에 근육이 느껴집니다. 겉으로도 티도 나고요. 마음 근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음이 단단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여러분 주변에 있을 텐데 아마 그 중에 한 명이 저일 거예요. 저도 되게 마음 근력이 튼튼한 인간이거든요. 네, 저의 PT 선생님이 저를 처음 만나서 하신 얘기가 진짜 정신이 건강하신 것 같다고 저한테. 어, 척추는 별로 안 건강하지만 정신이 진짜 건강하시다고. 아, 정신이 건강해요, 저는 진짜.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런 성향이긴 했지만 그 불안이 크면서 많이 나아졌어요. 크면서 나아지고 엄마가 되면서 정말 월등히 많이 나아졌고 최근에 느끼는 건데 저는 남편이랑 같이 지내면서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같아요. 그리고 걱정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둘 다. 근데 서로 약간 잘 맞아서 같이 있으면 더 조화로워지는 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자, 이 책의 그 앞부분에 보면 아래쪽에 왜 공부한 만큼 성적이 오르지 않을까? 라고 적혀 있죠. 이거 굉장히 대단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하려면 당연히 공부한 만큼 성적이 올라야 하는데 왜 안 되지? 라고 묻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부를 한다고 성적이 오른다고 믿질 않아요. 네. 공부를 한다고 성적이 오른다고 하면 하루 종일 공부는 안 할 거 아닙니까? 적정 시간을 하고, 내일 적정 시간을 하고, 그 다음날 또 싸우면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우리의 미래를 팔아가지고 사교육시장에 돈을 때려붓고 있는 현실인 거죠. 자, 그래서 공부한 만큼 성적이 올라야 되는데, 모르지 않으니까 해야 되는 게 스스로 즐겁게 끝까지 공부하는 훈련법을 얘기를 하는 책입니다. 자, 제가 늘 목차를 보는데요. 목차에 이런 비문학 책들은 목차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목차에 교과서도 포함된다고 저는 늘 말씀드리죠. 첫 번째가 프롤로그, 그릿, 공부는 물론 무엇이든 다 잘 해내는 마음 근력이라는 프롤로그 얘기를 하고요. 1장, 2장, 그리고 3, 4, 5장이 안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 6장이 있죠. 이 이유가 1장은 공부에 대한 오해와 착각,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저기 포함되어 있고요. 2장의 그릿이라는 저 원동력을 설명해 줍니다. 이 2장의 그릿을 구성하는 세 가지가 3장의 자기조절력, 4장의 대인관계력, 5장의 자기동기력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리고 6장에는 시험 잘 보는 능력도 길러야 한다. 완전 공감해요. 공부만 딥다 하고 시험 잘 보는 능력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넣는 것만 계속하고 꺼내는 걸 안 하는 거예요. 꺼내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제가 가르칠 때 꺼내는 연습을 진짜 많이 시킵니다, 저는. 잘 꺼낼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를 머릿속에 재배치하는 거예요. 그것도 기술이거든요. 그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제가 머리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끝없는 소통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네가 배열하고 꺼내 쓸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6장에 보면 소통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네.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문장을 제가 중간중간에 껴놨습니다. 요건 어디에 있는 글이냐면, 여러분 책에 뒷날개에 있어요, 뒷날개. 안쪽에. 앞날개, 뒷날개라 부르거든요, 여기를. 앞날개에는 저자 소개, 뒷날개에는 요 글에 대해서 프롤로그 글을 정리를 해줬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아이가 행복해야만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공부도 잘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란다. 공부를 하는 동안 즐겁다면, 공부하는 것 자체가 재미있다면 성과가 더욱 커진다. 고통 없이 현재를, 지금 이 순간을, 오늘 하루를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때 더 많은 성취를 얻을 수 있다. 여기 less pain, more gain이잖아요. 응. 보통은 more pain, more gain이에요. 그죠? 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입시 지옥으로 여겨지는 한국의 교육 현실에서 늘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을 지니도록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나는 그럴 수 있다고 믿고 그래야 한다고 확신한다.
이 책에서는 그릿을 통해 공부 잘하는 법을 다루고 있지만 그릿이 단순히 학생의 공부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입시나 시험 등의 경쟁은 어른이 된 후에도 끊임없이 계속되며 우리의 인생은 마음 근력과 성취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크고 작은 도전의 연속이다. 어릴 적부터 그릿을 몸에 익힌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뛰어난 성과를 이뤄낼 것이고 자신의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네. 자, 나중에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자, 정리를 해보자면 그릿은 세 가지 마음물력, 자기조절력, 대인관계력, 자기동기력에서 특히 아이들에게 필요한 대표적인 핵심 개념을 뽑아낸 것이다. 네. 그래서 그릿은 growing through relatedness, 관계이죠. intrinsic motivation, 내재 동기, 내적 동기, tenacity라고 발음하는데 tenacity는 끈기, 끈기란 단어를 영어로 잘 모르는데 저 단어 쓰시면 됩니다. 테나시티. 이게 자기 조절력을 이루는 그 끈기, 과제 지속력, 감정 조절력, 그리고 끈기 이 세 가지가 자기 조절력의 핵심 요소라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끈기, 과제 지속력, 감정 조절력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자기 조절을 못 하는 거죠. 네. 우리 애가 자기 조절을 못 해. 그럼 이 세 개 중에 뭐가 없는지를 들여다보셔야 돼요. 되게 많은 경우에 아이들은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요. 끈기가 일단 없어요. 네. 이 두 개가 없으면 과제 지속이 안 되죠. 이미 열받았는데, 끈기가 없는데 과제를 못 해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부모가 먼저 공부는 하기 싫고 어려운 것이고, 따라서 참아가며 해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제가 얼마나 많이 하는 말입니까, 이게. 네. 공부는 진짜 하기 싫은 건데, 어떻게 우리 애를 구슬려서 하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첫 단추를 잘못 끼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은 배움을 즐거워한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고, 제가 다른 강의에서 자주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제3세계라고 부르는 그 아프리카 이런 쪽에 자신이 아직도 어리지만, 가족 부양을 위해서 10세 전후로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의 소원이 학교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래 태생적으로 배우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들에게 소원을 물었을 때 모두가 다 학교로 간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네. 배움의 즐거움이라는 게 원천적인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하기 싫은 거야 라는 경험을 계속 쌓아서 어른이 되어서 지금도 살고 있다면 그러면 당연히 공부하기 싫은 건데 원래 공부는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공은 참아야 하는 거니까 아이가 행복하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도 부모는 억지로 시키죠. 억지로 시키는데 그럼 아이는 재미가 없지만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 마지못해 공부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마지못해 하는 공부는 안 하는 이만 못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저 마지못해 하는 공부를 지속할 때 시간과 돈을 갖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 정서가 망가질 테고 부모도 관계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싫은 거 계속 시키는 사람과 친하게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네. 자, 본능적으로 사람은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잘 해낼 수 없다. 그러니까 아이가 마지못해 싫은데 하고 있으니 잘할래야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단짝 잘하게 보일 수는 있거든요. 그럴 수는 있어요. 문제 유형에 따라. 궁극적으로 절대 잘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에서는 중학교 3학년, 2, 3학년까지는 싫어도 양으로 때려본 공부는 버틸 수 있어요. 그게 완전한 최상위권은 아니지만 상위권이란 말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고등학교 가면 대부분 다 뽀록 나요. 고등학교 때 뽀록이 나기 전에 선생님들과 얘기만 해보면 바로 압니다. 네. 자, 아이가 행복해야만 뭔가 마음이 건강해지고 공부도 잘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란다. 앞에 약간 제가 썼던 프롤로그 요약본에 있던 내용들이죠.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행복해야만, 아이가 행복하면이 아니고 행복해야만 그 외 모든 경우에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네. 전제 조건, 대전제가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네. 자, 1장
목차입니다. 공부에 대한 오해와 착각, 어떤 게 있는지 제목만 읽으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공부에 대한 우리의 편견과 오해 너무 많죠? 공부에 대한 오해가 자녀의 공부를 방해하고 있다. 그죠? 공부 재미없는 거야. 참으면서 해. 남들도 그렇게 해. 이런 거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아이들에게? 내가 궁금한 것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밀고 나아가는 것. 간단히 말하면 그거 같아요, 저는. 공부를 잘한다는 것의 진짜 의미. 이 6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공부를 잘한다. 엉덩력이란 얘기를, 단어를 쓰시거든요, 교수님이. 엉덩력. 점수는 좀 안 좋지만, 우리가 사실 공부를 되게 잘하고, 하루에 6시간씩은 꾸준히 앉아서 공부할 수 있다. 공부 잘한다 할 수 있냐? 저도 아니라고 봐요. 공부라는 것은 제가 공부 가르칠 때 만점을 목표로 하라고 늘 가르치는데, 이게 비인간적인 게 아니에요. 정말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원하는 시험과 테스트에서 원하는 점수를 받는다는 것에 있는 거죠. 그 아이가 하루에 10시간씩 매일매일 공부하는지, 하루에 2시간만 공부하고 다른 거는 원하는 거 하고 노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공평하게 치른 테스트에서 결과가 좋으면 공부 잘하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애는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지금도 매우 우수한 성적인데 하루에 2시간만 공부하고 제가 놀고 앉아있다. 속이 타들어가는데 엄마가. 이거 좀 더 하면 98점 맞는 건 100점 맞을 것 같은데 달달달 못 가서 공부를 시켜요? 그러면 떨어집니다. 네, 떨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첫 번째 오해. 지능과 성적은 유전된다? 지능이 유전된다는 견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사실 지능은 후천적인 개발 요소가 있거든요. 두뇌의 가소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자꾸 쓰면 쓸수록 발전합니다. 시냅스가 연결되면서. 그래서 지능과 성적은 타고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타고났더니 우리 집의 환경이 이렇다면 그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얘기해요. 저도 동의합니다. 지능과 성적의 유전이라면 제가 가르친 모든 아이들이 성적이 그렇게 많이 오를 순 없어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성적의 목표가 제 성적이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성적 이 정도는 받아야지 되게 많이 달성합니다. 내 아이도 아닌데 그걸 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남의 집 자식인데 돼요. 된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건 부모의 머리가 나빠서인가? 부모가 머리가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머리가 진짜 지능에서 나쁜 게 아니라 부모의 머리가 나빠서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끔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좀만 굴려보면 요거 요렇게 해주면 환경적으로 더 좋을 텐데 좀 더 아이가 덜 헷갈리고 할 일을 찾아갈 텐데라는 그 머리를 굴려야 되는 거예요. 제 관점에서. 네. 네덜란드 요 겨울 기근이 있어서 뱃속에서부터 너무 힘들어서 체질이 바뀌는, 그 체질이 바뀐 것 때문에 후후대까지 영향을 끼치는 그 얘기를 하거든요. 요것들 책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스트레스도 유전될 수 있다. 유전될 수 있죠. 사람의 기질도 타고나는 거잖아요. 네. 기질에 따라 스트레스 많이 받고 덜 받고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오해. 지능은 평생 변하지 않는다. 변합니다. 네. 두뇌의 가소성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두뇌를 쓰면 쓸수록 많이 쓸수록 그쪽에 고속도로를 낸다라고 생각하라고 책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머리를 많이 쓸수록 많이 내요. 네. 어떤 식으로 머리를 쓸 건지는 고민을 해봐야죠. 그렇다고 해서 머리 쓸수록 좋아진대. 수학 문제를 막 하루에 500문제씩 풀게 하고 이건 방법이 아닌 거예요. 왜냐? 앞에 전제가 있었잖아요. 아이가 행복해야만 하루에 500문제씩 때려 부으면 그러고도 행복한 아이가 있을 수 있는데 있을 수 있는 그 아이 때문에 내 아이를 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아이가 행복하다면 을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자, 능력 성장 믿음과 능력 불변 믿음이 있는데요. 요것도 그 책에 나오잖아요. 그 강의에 나왔잖아요. 고정형 마인드, 성장형 마인드. 근데 사실은 그날 강의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공부를 정말 잘하는 학생들은 고정형 마인드가 어느 정도 있다. 나는 원래 잘할 거야. 나 잘하는 거지 뭐. 나 하면 되는 거지. 네. 근데 거기에 도달하기까지 능력 성장형 믿음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거거든요. 네. 요거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언제나 노력하는 만큼 성장할 수 있다라고 믿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일부러 공부하지 않는 아이들, 저게 셀프 핸디캐핑이라고 그 또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정승익 선생님이 이 책을 읽으셨어요. 그래서 내용이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부러 공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진짜 열심히 했을 때 점수가 진짜 나쁘다면 상처받을 거니까 엄마가 상처받을 거니까 나 안 해. 안 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데 굉장히 흔해요. 굉장히 흔해요. 자, 남학생, 여학생보다 수학을 잘하는 이유. 이거 여러 군데서 많이 다루는데, 그렇게 믿어왔던 거기 때문에, 나 여자라서 수학을 못해. 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응. 내가 못하는 이유를 딴 데서 찾아야 되는데, 아, 내가 여자니까 못하는구나. 이렇게 자기 합리화하는 거야, 이거. 네. 이것도 능력, 불력, 믿음에 속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오해는 일찍부터 선행학습을 시켜야 유리하다? 아니죠. 일찍부터 선행학습을 시키면 되게 많은 경우에 아이들이 망가집니다. 정서가 망가지는 경우가 제일 흔하게 있습니다. 자, 잘 노는 아이가 공부도 잘한다. 당연하고요. 학년이 오를수록 성적이 떨어지는 영재. 어렸을 때 영재였는데, 아까 얘기했죠. 영재였고, 선행하다 보니까 중3 때 막 고등학교 과정 다 끝내고, 학교 시험은 적당히 90 몇 점을 받으면서 영재였는데, 고등학교 가면 떨어집니다. 초등 저학년 영재였던 아이들, 초등 고학년이 망가져 있는 경우 많아요. 네. 생각보다 드물지 않아요. 그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드물지 않아요. 동네에 꼭 있거든요. 네. 주변에 수소문 해보세요. 있어요. 자, 그 다음. 침착하고 차분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나는 할 수 있다. 요 문장을 외우십시오. 안 외워진다. 모니터 위에 써서 붙이세요. 붙여두세요. 너무 좋은 말이에요. 침착하고 차분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나는 할 수 있다. 일단, 아무런 동기부여가 없고, 부정적인 반응에 빠진 아이들에게 난 할 수 있다. 꼬맹이들 왜 엄청 조그만 꼬맹이들 블랑사키 할 때 할 수 있다 이거 엄청 귀엽잖아요. 근데 거기가 시작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나이가 되면 침착하자, 침착하자, 차분하게 해보자. 자기 마음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즐거운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에 올림픽 때 양궁 선수들 중에 제가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남자 선수 중에 막내 선수가 엄청 발랄하게 웃는 걸로 엄청 유명했거든요. 갑자기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아, 뭐, 이름 뭐더라? 아무튼 제덕이었나? 뭐 그런 이름이었는데, 그 선수 얼굴 보면 정말 즐거워 보였어요. 정말로. 우상혁 선수, 높이뛰기 선수 아세요? 늘 즐거워 보여요. 근데 그런 선수들, 단 한 발로 사격, 뭐, 저기 뭐지? 양궁, 아니면 높이뛰기도 한 번에 하는 거거든요? 몇 번 뛰질 않아요. 그죠? 축구, 농구 이런 건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 하는 선수들의 마인드 컨트롤을 이 교수님이 많이 같이 했다고 하시거든요. 침착하고 차분하게 즐거운 마음으로는 할 수 있다는 문장을 보는 순간 그 양궁 선수 얼굴이 떠올랐어요, 사실 저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전과 많이 다르거든요. 예전에 약간 악하이 근성으로 막 하던 거랑 느낌이 달라졌어요, 대표팀이. 네. 더 점수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편안전활이라는 용어를 책에서 쓰고 있는데 편안은 편안하다가 아니고 편도체를 안정화시켜야 한다의 요약이고요. 전활은 전전두피질 활성화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침착하고 차분하게 편도체를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스트레스 지수를 낮춥니다. 그리고 전전두피질 공부할 때 쓰는 게 전전두피질을 활성화시키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잖아요. 머리를 더 잘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활성화. 머리 빨리빨리 움직여 이렇게 그 두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성취 역량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 성취 역량이 높다라는 단어는 똑똑하거나 유능하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일을 척척 잘해내는 사람들을 보고 이런 단어를 쓰죠. 저 같은 사람들. 제가 진짜 많이 듣는 말입니다. 저 네 가지 말을 제가 평생 들어왔는데 아마 한 번이 될 때까지 들은 것 같아요. 성취 역량이 높은 사람은 뭐가 다르냐? 내가 뭐를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합니다.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리는데 메타인지가 엄청 높은 거예요. 근데 이 메타인지가 태어날 때부터 높다기보다는 엄청 많은 일들을 스스로 해본 거예요. 부모님이 여지를 주는 거죠. 해봐, 해봐. 이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애가 잘 타고났으니까 그런 걸 하지. 우리 애 시키려면 속이 뒤집어져. 그 마음 때문에 그 애가 그런 거거든요. 속이 뒤집어진다는 그 마음 때문에 아이가 기회를 못 받고 나아지거나 배울 기회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이 해봤어. 어렸을 때 많이 해보고, 사고도 쳐보고, 망가뜨려보고, 배우는 거죠. 거기서 그 다음으로 발전해서 결국 나는 두뇌를 쓰는 것도 메타인지가 있고, 내 몸을 쓰는 것도 메타인지가 있고, 내가 뭔가 일을 하는 것도 메타인지가 있어서 모든 걸 성취 역량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주변에 보면 일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머리 좋은 사람들. 상사가 일머리가 좋으면 미쳐요. 아시죠? 내 상사가 일머리 너무 좋아. 그 밑에 보면 진짜 힘든데, 제가 진짜 많이 학부 때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가, 보민이 저거 교수하면 애들 잡는다고. 동급생, 교수님, 조교 모두가 저에게 얘기했어요. 저거 교수하면 애들 다 죽여놓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진짜 많이 들었는데,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들 잘 들여다보세요.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기보다는 성취를 되게 잘해요. 네. 그들이 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관찰하실 수 있는 거리에 누군가 있다면 한번 보세요. 그거는 공부 외 나머지 영역들을 배울 게 반드시 있습니다. 네. 자, 공부는 되도록 좋은 기억과 연관되어야 한다. 이거 제가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아이들 습관 쌓을 때 화나고 짜증나고 울분을 토하는 경험을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일수 찍듯이 공부시키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내가 한다고 했는데 한 이틀 못했더니 엄마가 나한테 소리를 질렀다. 역시 공부를 안 하는 게 낫어. 이렇게 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방향으로 가지요. 그죠? 엄마가 생각합니다. 아, 3일 동안 잘한다, 잘한다, 잘했다. 4일째 안 했어요. 엄마 하루 참아요. 5일째 안 했어요. 하루 더 참아요. 6일째 안 했어요. 폭발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네가 역시나 그렇지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내뱉고 엄마가 후회합니다. 그날 밤에 후회하죠. 후회하고 단톡방에 올라옵니다. 제가 오늘도 아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네, 저희 모임에 이런 분이 없지 않아요. 매기수마다 있고, 항상 있었고,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 4년 동안 늘 있어 왔는데, 네. 제가 그래서 솔루션은 뭘 드립니까? 화내지 마세요가 아니잖아요. 아시죠? 안 참으면 돼요. 4일째, 5일째 참아서 6일째 터지는 거거든요. 네. 안 참고 얘기하면 화를 안 내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이거 못했네. 내일 하자. 그러면 아이도 안 좋은 기억이 아닌 거예요. 아, 내가 오늘 바빠서 이거 못했는데 엄마가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내가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하구나. 넘어가요? 그럼 그 다음날 애가 조금 눈치가 있으면 엄마 내가 오늘 어제 것도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죠? 안 물어보고 그것만 살짝 하고 도망가는 놈도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데 애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때 엄마가 얘기해요. 아니 어제는 힘들었으니까 오늘 것만 하면 돼.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야. 하면 이게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뭐다? 관계. 관계가 좋아야 좋은 대화가 나온다. 좋은 대화를 하면 관계가 더 좋아진다. 선순환인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고 다 내 입장에 대해서 말해봐야 돼. 아까 그 성취 역량이 높은 메타인지가 좋은 일머리가 좋은 나의 상사가 나를 봤을 때 내가 뭘 하나 빠뜨렸더니 한번 참았어. 어? 저 사람 오늘 기분이 좋은가? 넘어갔어. 그 다음날 또 하루 참았어. 저 사람 기분이 좋은가 보다. 다행이다. 그 다음날 뻥 터졌어요. 우리 팀 회의 하는데 막 소리를 막 질렀다. 그러면 내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 참지 않고, 김대리, 오늘 하기로 한 거 어떻게 됐어? 아, 제가 지금 조금 모자라는데 오늘 퇴근 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한 거잖아요. 그죠? 응.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애는 신입사원이고, 나는 한 부장님 좀 됐다. 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네. 자. 당신은 혹시 아이의 성적표를 보고 갑자기 분노를 느낀 적이 있는가? 자,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없을 수 있습니다. 중학생 키우는 우리 부반장님 아실 텐데, 초등학교까지는 성적표가 없어요. 그죠? 학원을 보내시면 학원에 레벨 테스트 결과가 있을 겁니다. 학원에서 제시 나오면 엄마들 폭발하거든요. 제시. 제시가 여러분, 뭐 몇 주에 한 번씩 있는 게 아니고, 제시는 거의 매번 학원 갈 때마다 보는 학원들도 있어요. 단원마다 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시험이. 통과를 뭐 70점 밑으로는 다 제시, 남겨요. 집에 안 보내는 거예요. 많이 있습니다. 화가 나긴 했지만 티를 내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가? 겉으로 드러내지 않더라도 아이의 성적에 분노를 느낀다면 그 자체가 문제다. 네. 본인은 화를 내지 않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아이는 부모의 부정적 정서를 놀랄 만큼 재빨리 알아챈다. 네. 자, 모르지 않아요. 당연히 압니다. 분노를 느끼는 순간 당신의 분노는 이미 아이에게 전달되었다. 그거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네. 애들이 다른 눈치는 없어도 이 눈치는 빠네요. 진짜. 엄마 화났어? 바로. 더 무서우면 말을 못해요, 애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눈만 굴리다 가잖아요. 그죠? 자, 아이에게 공부하라고 짜증낸 적이 있는가?
공부하라고 말한 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라고 짜증낸 적이 있는가? 공부 안 한다고 화를 내며 야단친 적이 있는가? 성적이나 등수가 오르면 이런저러한 것을 사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는가? 가기 싫다는 학원을 억지로 보낸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운 거 말씀드릴까요? 이 책에 김주한 교수가 이적, 가수 이적 엄마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그게 기억이 나요. 이 기억이 나서 그 내용 이거 읽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적의 엄마가 이적에게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눈을 맞추고 있어라 라고 말했다고 하죠. 저의 지령과 같잖아요. 아이들에게 집중해 라고 하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가 아니라 선생님 말씀하실 때 선생님 눈을 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거 하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100%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 모든 아이들이 눈을 보지 않거든요. 한 반에 한 10% 정도만 선생님 눈을 봅니다. 이적도 그 얘기를 해요. 아이들은 선생님의 눈을 보지 않는다. 눈을 바라본다는 게 소통의 첫 번째인 건데, 그죠? 자, 놀랍게도 저희 엄마 마지막 세 줄 공부하러 짜증낸 적이 있는가, 억지로 보낸 적이 있는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보미님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이게 순서가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가 안 하기 때문에 아이가 알아서 잘하게 된다라는 믿음을 좀 한번 가져보세요. 네, 가져보세요. 자, 이게 왜냐면 전 언니가 있는데 저희 언니는 저랑 또 길이 달라요. 저희 언니가 정말 만화책도 좋아하고 많이 놀았는데 농구에 비해서 성적이 매우 좋았습니다만 저희 엄마가 나이 들어서 후회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혼내가지고 공부를 더 시켰으면 지금부터 잘 살지 않았을까 저한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저희는 알아요. 그냥 각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잘 살고 있고, 누구보다 저보다 더 건강하고, 저보다 더 긍정적이고, 저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 언니는. 네.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가 잘하니까 화를 안 낸 게 아니고요. 저희 부모는 그냥 그런 분이셨어요. 저희 엄마가. 근데 아롱이 다르고 다롱이 다르니까 저희 집 다롱이는 이렇게 컸고, 저희 집 아롱이는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자, 이 장에는 그릿, 모든 성취의 원동력. 무엇이 성공을 이끌어내는가? 비인지 능력의 비밀. 노력하는 것도 능력이다. 원래 잘하는 아이는 없다. 자기소개서에서 가산점을 줘야 하는 항목이 뭘까? 그릿, 성공적인 삶의 필요 조건.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그죠? 필요 조건이 뭡니까, 여러분? 그릇이 있어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필요한 조건이 되는 거죠. 자, 무엇을 가르칠까 보다 어떻게 가르칠까에 주목하라. 어떻게? 어떻게? 윽박지르며 때리며 가르치면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네. 가르치고 배우는 그 과정이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그립부터 키워라. 아까 그릿이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뒤에 나오죠. 자기조절력, 그리고 대인관계력, 자기동기력. 이 세 가지인 거예요. 나를 조절하고, 대인관계가 좋고, 동기가 있어야 그릿이 생기는 건데, 그 세 개가 있으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기조절력은 나를 조절하고 다스리는 힘입니다. 나를 움직이는 힘 자체가 자기조절력. 제가 공부라는 행위가 자기조절의 끝판왕이라고 말씀드려요. 초등학교 강의에서. 왜냐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놀려고 태어났기 때문에 공부한다는 건 이렇게 앉아서 책을 펼쳐서 흰 건 종이고 까만 거는 글자인데 연필을 들고 움직이지 않고 바르게 앉아서 읽으며 이해하며 생각하고 답을 내서 다시 쓰는 활동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초등 저학년 1, 2학년 이걸 하고 있다? 그 자체로 예쁜 거예요. 그냥. 잘하든 못하든. 왜냐하면 방방 뜨는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애가. 예. 생각해봐요. 3살, 4살 때 엉덩이 붙이고 있는 애들 별로 없어요. 점점 크면서 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자체로 앉아 있으니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야 아까 저희 엄마 얘기한 것처럼 잔소리 없이 그냥 키울 수가 있어요. 네. 자, 장점은 보고자 마음을 먹어야 보인다. 각자 아이들과 자기 장점 쓰기를 하면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지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전전두피질의 문제다. 자, 의지가 없어서 의지 박약으로 뭘 못하는 게 아니고 머리가 일단 나쁜 게 아니고 그렇게 안 써본 거예요. 네, 해본 적이 없어서 못한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비유가 여러분 신혼 때 저녁상 차리면 7시에 먹고 싶은데 9시에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된장찌개 눈 감고서 끓이잖아요. 뭐 하나 없어도 끓여지잖아요. 대충, 그죠? 간도 소금 없어도 간 맞출 수 있어, 우리. 그죠? 그러니까 이게 습관화되고 내가 능숙해지면 잘 되는 것 영역에 포함되는 거예요. 머리를 쓰는 것 자체가. 그럼 뭘 해야겠어요? 머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원들은 머리를 쓰게 하질 않아요. 차려주고 입에 벌려서 넣어주고 씹으라고 이렇게까지 해주는 게 학원인 거예요. 그게 뭘 공부가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즉각적인 만족인가 지연된 보상인가? 저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지연된 보상. 응. 지연되어서 보상이 없으면 안 돼. 내가 참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면 아무것도 발전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자기 컨트롤 좀 했을 때 엄마가 그거 알아주고 기다려줘서 고마워. 혹은 내가 기다리니까 뭐든지 나에게 다 돌아오는구나를 알게 됐을 때의 발전이 있는 거죠. 뭐든지. 자, 우리 아이 전자기술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자기조절력을 어떻게 강화할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책 내용 당연히 나오지만 제목만 보고 유추해 보는 거예요. 자기조절력 어떻게 강화할까? 당연히 자기조절력을 발휘를 해봐야 강화가 되죠. 자기조절력 쓸 일이 1도 없으면 강화가 될 턱이 있습니까? 네. 근력을 키우려면 근력을 써야죠. 매일매일 근육통이 올 때까지 운동할 수는 없지만 아령 한 번 안 들고 근력이 좋아지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조절력을 강화하려면 자기조절력을 써야 되는 거예요. 뭐가 됐든 애가 말 한마디만 앞에 탁 갖다 놓으면 절대 자기조절력이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제일 많이 보는 흔한 예가 어떤 사람들과의 모임에 갔는데 그 아이가 또래 꼬망이 뭐 진짜 친구는 아니고 엄마 친구 아들 뭐 이런 식으로 만났다 칩시다. 그러면 장난감이 있잖아요. 6살, 7살 요럴 때 5살 장난감 갖고 싶을 수 있죠. 그죠? 갖고 싶을 수 있는데 엄마들이 갖고 싶어서 약간 징징거리는 것도 못 봐서 우리 아이를 참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빌려줘서 뺏듯이 빌려줘서 주는 거 당연히 너무 나쁜데 그것보다 플러스해서 엄마가 사줄게 그러지 마 사줄게 다른 거 갖고 놀아 이것도 자기를 참는 기회를 아예 안 주는 거예요. 내가 가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게 부러워 보이지만 친구랑 같이 놀고 내가 한번 만져봐도 될까 물어보고 그것도 자기 조절하는 거거든요. 내가 뺏고 싶은데 그러니까 안 뺏고 기다리고 눈치 보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 모든 사소한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이 나이에 맞게. 네. 그리고 이건 아이들마다도 좀 다른 거예요. 아이 성향에 따라. 느껴보세요. 원래 말수가 없는 아이가 발표하는 것. 원래 말이 너무 많은 아이가 참고 조용히 하는 것. 둘이 똑같은 거예요. 아이마다 다른 자기 조절력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자기 참조 과정을 위한 훈련. 자기 참조 과정은 셀프 피드백을 먹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떻게 했지? 아, 이렇게 했구나. 이게 부족했구나. 다시 해볼까? 내가 어떻게 했지? 내가 용기가 부족했는데 용기를 좀 내볼까? 뭐 이런 것들. 네.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의 의미. 감정 조절은 가르치셔야 됩니다. 원래 잘하는 애가 있고요. 원래 아예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감정 조절은 내가 너무 심하게 널뛰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근데 감정 조절을 잘못 이해하면 감정이 없는 상태, 감정이 제한된 상태를 떠올리시면 안 돼요. 화가 날 만한 일이 있으면 화가 나야 되고, 그죠? 요만한 일에는 요만큼 속상하고 이만한 일에 이만큼 속상해야 되는데 뭐가 있든 간에 내 편하게 이렇게 가면 이거 감정 조절 잘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감정 제한된 상태인 거죠. 이것도 여러 가지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부모가 먼저 자기 조절력을 키워야 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아주 심플하게 아이가 보고 배워요. 네, 보고 배워요. 진짜. 그렇습니다. 편도체 전이 현상. 부정적 정서는 매우 빠르고 확실하게 전염된다. 아까 앞에 부모가 화가 나면 아이가 바로 눈치챈다 그랬죠. 화가 나는 그 감정. 아까 우리 시대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감정의 그 불안의 시작은 두려움이다. 근데 그 두려움이 정말 빠르게 전파되는 거거든요. 저게 유전적으로 DNA 새겨져 있는 거예요. 한 명 두려웠을 때 빨리 두려워야 다 같이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죠? 옛날부터 그게 우리의 몸속에 남아있는 거라 두려움의 정서가 정말 빠르게 전염되는 거예요. 제가 행복할 때 내가 안 행복해도 목숨에 지장이 없는데 제가 두려워. 그럼 내가 두려워야 같이 도망을 가죠.
네. 다 두려운데 나만 안 두려워. 나만 잡아먹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려움은 빨리 전파되고, 그래서 그 부모의 불안과 두려움은 정말 그 어리고 여린 아이에게는 더 빨리 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좀 안정화가 떨어지나 싶을 때 나를 들여다보십시오. 참고로 저희 아이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저희 아이들은 없는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저희 친정엄마와 시엄마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 친정엄마는 저보다 더 두려움이 없는 스타일이에요. 저희 시엄마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걱정이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내 아이들이 알아요. 아주 어릴 때부터 자주 하던 얘기. 왜 박은주 할머니 놀라지 않아? 왜 신은경 할머니는 매일 걱정해? 이거를 늘 얘기했었거든요. 네. 네, 그게 드러나요. 드러나. 저도 어릴 때 불안이 많다 생각했는데 엄마를 사실 빼다 봐갖고 나의 삶의 경력이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경험하다 보니까 엄마랑 비슷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애들도 더 크면 이제 저랑 비슷해지겠죠?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나이에 비해서 두려움이 없지만 저랑 비교하면 두려움이 많잖아요? 못하는 게 안 해본 게 많으니까. 근데 크면은 나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장은요, 대인관계력, 건강한 인간관계 구축하는 님. 자, 대인관계가 좋으면 스트레스가 완화됩니다.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아이라서 혼자 처박혀 있는 걸 좋아해요. 그거랑 다른 개념이에요. 완전히 고립된 인간은 외롭고 힘들어요. 동물들과 이렇게 실험을 해도 혼자 고립된 동물들은 훨씬 약하고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병들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이고요. 자, 대인관계가 좋으면 스트레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스트레스의 만병통치약이 이 인간관계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인간관계의 가장 출발이 어디예요? 가정이잖아요. 가정 내 불화가 그래서 무서워요. 네. 자, 아이를 대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들. 뭐가 있을까요? 책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우리가 책 나눔을 하고 있으니까요. 책에 보면 186쪽부터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소통 능력을 키워주는 게 대인관계를 잘 하게 하기 위한 부모의 가르침이겠죠. 그래서 감사일기를 얘기를 합니다. 감사일기 조건을 쓰는데 뭉뚱그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행복해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무슨 무슨 일로 무슨 무슨 이유로 누구에게 감사하다. 이렇게 쓰는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랑 대화가 정말 단절돼서 힘드신 분들도 있어요. 아이들 나이에 관계없이, 사춘기에 물론 당연히 많지만. 그래서 제 기억 속에 같이 모임하시던 분들, 책 모임하고 강의하고 같이 나누던 분들 중에 자녀와 감사일기 쓰시던 분들도 좀 있었어요. 되게 흔하진 않았지만, 왜냐면 웬만한 아이들은 부모와 관계가 아주 나쁘지 않거든요. 제 모임에 오시는 분들이 아이와 관계가 되게 나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대화를 시작하면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감사일기 한번 해보겠다 하신 분들이 한 대여섯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나 효과가 좋았어요. 경험상. 네. 자, 친구 많은 아이가 공부도 잘하는 이유. 이거 정말 부익부 빈익빈 느낌 나는데, 친구 많은 아이들 공부 잘합니다. 안정적이니까요. 네. 자, 유전인가 환경인가. 이건 결국 이 책에서는 환경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능력의 원천은 소통이다. 소통이 잘 돼. 인간은 사실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소통 없는 사회적 동물은 존재할 수 없어요. 네. 소통의 중요성을 더 많이 스스로 느끼고 아이들에게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장은 자기 동기력인데요. 자기 동기력. 외적 동기를 찾는 게 아니고 내적 동기를 찾아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그걸로 충분한 부분입니다. 자, 아이가 공부하지 않는 이유. 아이가 공부를 왜 안 할까? 아이가 공부를 왜 안 할까? 아까 앞에 셀프 핸디캐핑 얘기를 했었잖아요. 공부를 못하고 싶은 아이는 없어요. 방법을 모두 모르는데 하다가 자기 마음만큼 안 될까 봐
자기를 스스로 방어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가까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내가 이거 공부해서 뭐 할 건지 모르고, 내가 얼만큼의 잘하게 되는지 모르는 상태. 네. 그래서 애들이 공부를 왜 해야 돼? 라고 묻는 경우가 집집마다 많죠. 근데 제가 집집마다 누구나 공부를 왜 하는지에 대한 답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늘 그걸 생각해보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는 제발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공부 못하면 인생 망해. 이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많이 하세요. 정말 많이 하세요.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제가. 길에서도 많이 듣습니다. 공부 못하면 너 공장 가야 돼. 이런 얘기 제발 하지 마시고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우리 가정에서 공부하는 이유는 뭔지를 생각해 보시고, 아이와 나누시고, 아이들이 동기부여가 안 되고 있다면, 내적 동기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를 지금부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이가 어리다면, 내적 동기를 올리기 위해서 뭘 특별히 따로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관계만 좋으면 대부분 좋습니다. 네. 자, 자율성으로 자기 동기력을 키우는 거예요. 자율성으로. 내가 요거 해보고 싶다. 내가 이게 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내적 동기가 생기죠. 넌 그게 왜 잘하고 싶니? 하면 이거 잘하는 거 멋있어 보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여기 보면 자기 동기력에 그 원숭이들 데리고 퍼즐 맞추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원숭이들 데리고 퍼즐을 이렇게 맞추는데 요 5장에 보면 퍼즐을 뭐 경첩이랑 뭐랑 붙어 있는 퍼즐 그리면 안 나오니까 원숭이들한테 주면 원숭이들도 이게 흥미롭게 따라 붙어서 해보고 점점 빨라진대요. 자꾸 하니까 원숭이들도. 근데 이걸 끝나고 나서 언제나 먹이를 주잖아요. 끝나면 먹이를 계속 줘요. 끝날 때마다. 그럼 점점 흥미를 잃어간대요. 반대로 잘 끝냈을 때 어떨 때 먹이를 주고 어떨 때 먹이를 안 줘요. 그러면 이것도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네. 항상 안 주거나 항상 주면 동기부여가 좀 떨어진대요. 놀랍죠? 그러니까 그 끝을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애들이 책 한 권 끝내면 우리 부반장님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 둘째 딸 책 교재 끝나면 뭐 마라탕 한 번 쏜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너무 좋은데 애 의견을 안 묻고 무조건 엄마가 정해. 어느 집 마라탕 한 그릇 이렇게 정하지 마시고 그게 다 정해져 있으면은 동기부여가 안 된다니까요.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아이의 취향을 반영해서 조금씩 바꿔주기도 하시고 우리 부회장님한테 제가 배운 게 마라탕이랑 설빙 쿠폰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이 좋아할 만한 거. 최근에도 들은 게 올리브영 쿠폰 이런 거 딸들에게는 통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지금 쓰고 싶은 데가 어딘지, 지금 트렌드가 뭔지 들여다보시고 그렇게 아이가 말하기 전에 엄마가 딱 제안하면 엄마 이거 어떻게 알지? 이런 반응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거든요. 자, 스트레스를 해결할 때 존투 운동이 좋다. 존투 운동은 심장 박동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렇게 나오는데, 천천히 달리기라고 말을 하면 힘든 게, 누구는 엄청 빠르게 달릴 수 있고, 누구는 겨우 걸으면 천천히 달리는 상태가 누군가에게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는 상태일 거잖아요? 그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30분 정도는 지속할 수 있을 강도의 조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 정도. 30분 정도 지속할 정도. 네. 자, 여기 이 문장이 나와요.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 저게 뭐냐면, 신선 노름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정말 재밌을 거 아니에요? 신선 노름 나도 하고 싶다. 그죠? 도끼자루가 썩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즐겁게 뭘 하고 있으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즐거워서 하는 일들은 얼마나 길게 된지도 모르고 심취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내적 동기가 필요하다. 즐거움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226쪽에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일 가운데 하나가 공부이며 공부가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해. 공부 말고 할 거 없어.
공부 못하면 공장 가. 공부 밑에 모든 걸 다 두지 마시고 세상에 할 게 진짜 많은데 그중에 공부가 하나야. 근데 이 공부는 내가 좋아서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는 기본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확실하게 심어줘야 합니다. 네. 사실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얘기 중에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거 있잖아요. 전 그거 진짜라 생각하거든요. 네. 누군가는 아이씨, 말도 안 되지 하지만 가르치는 엄마 입장에서는 공부가 제일 돈이 덜 들어요.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는 자본주의 시장에 돈이 많이 드는 건 힘들다는 뜻이에요. 이게 되시죠? 네.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도 공부가 사실 제일 쉽긴 합니다. 예체능 한번 하려 하면 예체능 실기도 해야 되고 테스트도 봐야 되고 콩쿠르도 내일 나간다고 하셨고 이것저것 다 있는데 공부도 잘해야 돼요. 네, 진짜예요. 네. 자, 6장 마지막입니다. 시험 잘 보는 능력도 길러야 한다. 시험, 이거 제가 자주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시험에도 그릿은 필요하다. 자기 조절력으로 시험 불안증 극복하기. 시험 불안증이 보통 여학생들이 좀 더 많아요. 보통은. 이 실험 불안증에 여러 가지 증상이 있지만 일단 아파요. 배가 아프고 땀이 막 식은땀이 나고 머리도 아프고 앞도 잘 안 보이고 잠도 안 와. 여러 가지 삼중고 사중고를 겪으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자기 조절력을 키워서 아까 앞에 나왔잖아요. 아까 뭐였죠? 침착하고 차분하게 편안, 전활, 전전두피질 활성화, 즐거운 마음으로 나는 할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게끔 하는 것이 자기조절력인 건데, 실험 불안증을 그렇게 극복할 수 있다. 네. 기억 인출을 방해하는 시험 불안증. 기억 인출. 들어있는 걸 꺼내는 게 시험인 건데, 불안하니까 안 꺼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 꺼낼 수 있게 연습을 저는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게 시험 잘 보는 능력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해서 자기 조절력을 키운다. 시험에 대한 관점을 바꿔라. 시험 치면 줄 세운다. 나래비 세워서 못하면 욕먹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잘할 수가 없어요. 시험을 봐서 내가 저 친구를 이겨 먹어야지. 밟고 일어설 거야. 이렇게 해서 잘할 수가 없어요. 이거 긍정적인 마음이 아닌 거거든요. 긍정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좋은 결과가 늘 나옵니다. 자, 뒤에 보면 시험에서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 문제풀이 능력을 높이는 자기 동기력. 문제풀이를 잘해야 결국 점수가 좋을 거 아닙니까? 자, 시험 보기 직전에 무슨 생각을 할까? 이거 못하면 망하는데? 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되게 많이 이 생각을 합니다.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그 생각을 해요. 아무 쓸모없는 생각이라고 제가 늘 얘기해 주거든요. 나는 이미 충분히 준비했고, 나는 능히 해낼 수 있다. 저는 이걸 가르쳐요. 어. 자기가 준비한 거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불안이 사라지거든요. 긍정적 정서와 문제풀이 능력에 관련이 당연히 있겠죠. 시험도 결국 소통이다. 저기 본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시험을 잘 본다는 것은 결국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인데 그 문제 출제자와 시험 치는 그 시간에 글로써 소통하는 게 아니고요. 시험 보통 누가 냅니까? 선생님이 내잖아요. 그 선생님과 그 이전부터 소통을 이어가는 거죠. 대화를 해보니까 선생님 이거 강조하고 계시는구나를 알아차리는 능력, 또 소통입니다. 네. 그래서 시험과의 소통 훈련으로 자가 피드백을 씁니다. 저는 실제로 저거 쓰거든요. 어떻게 쓰는지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점수나 등수가 아닌 계획 자체를 목표로 삼아라. 몇 등 해야지가 제일 한심한 거고요. 몇 점 받아야지는 좀 낫고요. 계획, 며칠에 시간 어느 정도씩 공부를 하겠다. 요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거는 시험 잘 보는 애건 중1부터 염두에 두시면 도움 되고요. 초중 저학년 학생들은 요거를 염두에 두시면 안 돼요. 잊으세요. 왜냐면 지금 머리 넣는 순간 애들이 내일부터 스트레스 받을 거거든요. 그냥 한번 보고 잊으시고 초6, 중1 그때 이걸 보시면 됩니다. 자, 시험 잘 보는 훈련 세 가지가 있습니다. 1번 시험 불안증을 없앤다. 2번 긍정적 정서 유발 습관을 들인다. 3번 어려서부터 소통 능력을 높여야 한다. 저거 세 개 잘 되면 진짜 시험 잘 봐요. 제가 저 세 개가 다 되거든요. 네. 시험 불안증이 1도 없어. 1도 없어. 시험 못 봐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험 못 볼 수 있지. 시험 못 본다고 인생이 달라져? 안 달라지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보면 되지. 못 보면 뭐 다른 거 하면 되지. 그냥 이렇게. 이거 시험 못 보면, 아, 나랑 안 맞나 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하냐? 공부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생각을 하는 거라니까요.
네. 하고, 내가 다 하고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시험을 잘 보려는 세 가지 조건. 잘 보려면 이게 필요하다. 1번 학습량.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잘 보기를 바라면 사기꾼이다. 라고 가르쳐야 되고요. 두 번째, 운이 좋아야 돼요. 운 7, 기, 3 아시죠, 여러분? 운 7, 기, 3. 운이 7이고 기술이 3인데 시험은 운 3, 9, 7, 기 7 정도. 운은 3, 기술은 7. 기술이 학습량에서 나오는 겁니다. 학습량의 컨디션 조절도 기술이에요, 기술. 자, 시험의 기술. 자, 운은 내가 공부한 부분, 내가 이거 나올 것 같은데 했던 거를 선생님이 딱 내면 운이 좋은 거죠. 근데 놀랍게도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시험에 낼 만한 것들을 다 되게 잘 맞춰요. 네, 해봐야 압니다, 이거는. 그래서 문해력이 좋아지면 이 파트에, 이거 중요한데? 이거 중요한데? 그럼 그게 나오죠. 선생님 성격이 되게 이상해. 선생님 그런 거 안 내고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것만 내는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어디 한번 당해봐라. 이런 느낌의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럼 운이 안 좋은 거죠.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선생님 내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내가 운이 안 좋지만 우리 반 애들도 다 운이 안 좋았겠구나. 왜냐면 선생님들은 시험 문제를 내서 똑같이 시험 보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세 번째 컨디션. 자, 우리 부반장님 많이 들으셨을 텐데 컨디션 조절도 능력이다. 저 이렇게 가르쳐요. 특히 여학생들 테니통 컨트롤 능력이에요. 테니통은 타고나는 건데요. 당연하죠. 타고나는 거 맞는데 내가 타고나면 평소에 이걸 완화시키려고 애를 써야 되고요. 운동도 하고 약도 좀 챙겨 먹고 핫팩도 좀 하고 방법을 찾아야 돼요.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텐이 1년에 한 번만 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매달 하는 건데. 나를 조절을 못하면 폐경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뒤통수 맞듯이 맨날 상리를 할 순 없잖아요. 날짜 체크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몸이 더 좋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남학생들도 감기 안 걸리는 거, 열 안 나는 거, 잠 잘 자는 거, 이 모든 게 다 포함입니다. 컨디션 조절, 운동선수들 컨디션 조절이 능력인 거 다들 공감하시잖아요? 축구 선수인데, 국가대표 축구 선수인데 전날 술 퍼마셨어. 욕 먹어야죠, 이거는. 욕을 먹어야 돼. 그죠? 자, 내일이 시험인데 애가 두려워서 4시까지 잠이 안 와. 그럼 술 마시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죠? 잠을 드는 것도 능력인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불안을 줄이고 잠을 잘 자는 거.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맨날 같은 시간에 자면 그 시간에 잠이 와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늘 같은 시간에 재우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같이 하면서 바탕을 다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줄줄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되게 놀라운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되는구나, 저렇게 해서 되는구나 느껴지잖아요. 하시면 돼요. 네, 하면 됩니다. 자, 시험은 결국 소통이다. 자기 피드백을 활용해야 된다.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 그리고 내가 풀었던 문제 복기해야죠. 문제 복기를 대부분 안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문제 안 풀어줘요. 학원에서는 그 문제를 풀어서 알려주기보다 너 몇 점이야? 문제 어떻게 나왔어? 문제집을 갖고 가요, 시험지를. 그리고서 선생님이 자기 족보 삼아요. 문제를 풀어주지 않고 음, 데이터 접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맞췄다 한들 애가 진짜 알고 맞췄는지 우연히 맞춘 건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다음 시험에 또 반영을 하죠. 아이 입장에서. 근데 요거 해주는 데가 많지 않거든요. 이걸 해야 돼요. 왜냐? 기말고사는 중간고사 다 안다는 가정하에 나와요. 네. 자, 자기 피드백. 시험을 봤더니 내 마음이 이렇더라. 내가 몇 점을 받았는데 마음이 이렇더라도 자기 셀프 피드백을 먹이는 겁니다. 제가 취하는 방법은 시험이 끝나요. 1, 2, 3일. 보통 3일 시험을 치면 1일차 끝나고 문자 옵니다. 선생님 뭐가 몇 점, 뭐가 몇 점, 뭐가 몇 점이에요. 그러면 얘기를 해요. 어제 너라면 오늘이 안 지나고 아직 시험 보기 전날이라면 너한테 뭐라고 하고 싶어?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잘 본 날은 잘 본 날대로, 못 본 날은 못 본 날대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애가? 시험을 엄청 못 봤어. 말도 안 되는 밀어쓰기 실수를 만약 했다 치면 떨지 말고 점수랑, 아니, 번호랑 답지 번호 확인해 라고 말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걸 남겨놓는 거예요. 남겨놓고 이거를 공부 다이어리가 있어서 모아줘도 좋지만 저는 메일로 보내라 그래요. 메일로. 메일함에 보내면 메일함 비우기를 하지 않으면 남아있잖아요. 그 다음 시험에 체크합니다. 네. 그거 보고 시험 공부해요. 도움 됩니다. 왜냐면 내가 가졌던 감정이기 때문에 반영이 되게 잘 돼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책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깐만요.
제 컴퓨터가 좀 느려져가지고.